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럭저럭 잘 버텨주고 또 급등도 시원하고 상한가도 시원하고 있는 박셀바이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박셀바이오 살펴보기 전에 이 박셀바이오가 뭐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알아보면 이 항암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텍 회사죠. 자, 면역 시스템에서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성 요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 박스NK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이라고 박스DC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세대 첨단 카트티 치료제인 박스카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동물용 항암 면역 치료제인 박스루킨 15까지 항암 면역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군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간암 전문 치료제이기도 하고, 또 애완동물 그런 거에 대한 항암 치료제 개발, 이런 회사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죠. 이 박셀바이오는 자연살해 세포를 활용한 간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자연살포 치료제 이 박스NK 임상 2상 2A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이 임상 2A상의 첫 번째 환자로부터 완전간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완전간해라는 게 몸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뜻하죠. 굉장히 획기적이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특히 간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박셀바이오는 자연살해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자연살해세포라는 게 면역세포 가운데 하나로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고, 또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 정리를 이렇게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이 반려견 전용 항암면역 치료제도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이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박스루킨인데, 이 박스루킨이 정부 승인 기한이 임박한 걸로 알려져 있죠. 현재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저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4가구 중에 1가구꼴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애견 산업과 관련한 애견 사료, 건강식품, 또 반려견을 위한 카페 등 다양한 산업들이 신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견 항암 치료제 또한 획기적인 제약품이면 틀림없죠. 박셀바이오가 새로운 시장을 장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모든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원칙을 사실은 잘 안 변해요.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안 변했는데, 이런 모든 소문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정부 승인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막상 정부 승인이 나왔을 때 이 주식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런 호재로 인해서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 재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해야 돼요. 자, 박셀바이오의 재무를 보면 현금유일 848%, 부채 비율이 2%. 빚이 없죠. 일반인들, 우리 개인들도 빚 없고 현금 많은 사람이 좋듯이, 기업들도 당연히 현금이 많고 부채가 적은 기업이 상당히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어느 정도 이 회사가 하는 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을 알았으면 차트에서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위치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을 맞고 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볼 때는 기술적으로 가장 큰 흐름인 월봉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유는 월봉에서 추세가 깨지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돼요. 즉 일봉, 주봉, 월봉, 하루하루의 이 급등락을 보여주는 일봉, 한 주 단위의 급등락을 보여주는 주봉, 한 달 단위의 이 급등락을 보여주는 월봉. 월봉은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고, 주봉은 한 주짜리고, 일봉은 하루짜리죠. 자, 이 한 달짜리 캔들이 꾸준히 우상향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이 주식이 현재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박셀바이오는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5개월 이동 평균선이 드디어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자, 튤립제가 어디 갔냐, 나와라. 자, 이 한 달 한 달 추세를 보시면 20년도 9월 달에 상장해서 9, 10, 11, 12, 1, 2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5개월이 넘으니까 드디어 5개월의 평균 가격의 지표를 보여주는 이렇게 5개월 이동 평균선이 보여졌습니다. 5개월 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 동안 이렇게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모든 주식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형성할 때는 이 5개월선을 이탈하게 돼 있어요. 근데 2월 달에 종가상이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죠. 물론 저번 달에 한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2달간 조정을 받은 거죠. 모든 주식이 항상 이렇게 하늘 높이만 쏠 수는 없죠. 언젠가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게 1월 달이었고, 조정이 들어올 때 가장 잘 지켜줘야 될 자리 중에 하나인 이렇게 5개월선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자, 이 현상은 주봉에서 좀 더 뚜렷이 보이는데, 중기 추세의 조정의 하락의 확증은 5주선이에요. 자, 이 친구가 상장을 해서 이렇게 10월 30일부터 출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5주선 이탈하지 않았죠. 그만큼 5주선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는 추세를 잘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한 1월 22일. 자, 이때가 바로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월 20일 날 5선을 깨는 바람에 하나, 둘, 셋, 넷 다 6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6주간 조정을 받는 와중에 5개월 선인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주봉에서 20주선을 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일봉에서만 차트를 해석할 때는 일봉에서만 놓고 모든 걸 해석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봉에서 과연 이 자리가 낮은지 또 이걸 딛고 돌아 나갈지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인 자, 월봉을 보고 자, 주봉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주식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식을 잘하는 이 고수들은 항상 이 짧은 그림인 일봉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큰 그림인 주봉과 월봉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항상 주식 차트를 볼 때는 가장 큰 그림 월봉부터 월봉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중요한 자리에 이탈하지 않은 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최초의 5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중기 추세 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20주선을 딛고 저번 주에 박셀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린 반려견 이거에 항암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섰는데 5주선이 깔끔하게 돌파해줬어요. 최초의 5선의 하락은 조정이 확정이 되지만 최초의 5선의 안착은 또한 상승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예상이라 자 상승,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이렇게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죠. 이 모든 걸 다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 영역이고 그거에 맞게 주식을 대응하는 게 딱 맞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는 동시에 일봉에서 자, 요렇게 21선 위에 잘 안착을 했죠. 일단 이 친구는 일봉에서 이제 변곡점이 하나 생겼어요.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렇게 올이동 평균선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저항선을 형성하게 돼요.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한 지지선도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 앞에 있는 마지막 최고의 지지선이 바로 이렇게 94,000원대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이 친구가 이 26일 날도 사실 이 25일 날 24일 날 상한가를 지난 다음에 25일 날 꼬리를 달고 25%에서 9%대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 8%까지 떨어져 다시 올라갔죠. 이렇게 변동성이 박살바이오가 엄청 커요. 굉장히 셉니다. 근데 아무리 세고 흔들어도 결국 주봉에서 5주선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 상승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바로 5주선에 대한 변곡점, 즉 가격으로 보면 18만원대, 17만 9천원대가 돼요. 그래도 금요일 가격이 상한가가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일봉에서 이렇게 21선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물대인 24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반등을 해서 물론 주구장창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꼬리 달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 자리가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가 바로 5주선에 대한 변곡점이에요. 이 자리는 단단한 저항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고 5선까지 밀렸다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자 그런 확률이 되게 큽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너무 위험해서 5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이렇게 황금주선까지 20주선까지 깨게 되면 이 친구는 처음에 예상한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주식은 자기가 지켜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지켜주면 돌아나가게 돼 있어요. 즉 5주선을 간신히 뚫어놨기 때문에 2월 19일 날 뚫어놓을 때도 그냥 조금 뚫어놓은 게 아니라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놨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 2월 25일 날 터진 거래량이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압도적으로 잡아오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거래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 결과 또는 정부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럴 때 바로 정부에 대한 이 그 반려기에 대한 그 항암면역 치료제 승인이 나오는 순간 주식이 급등을 해서 만약에 전 고점을 맞았다. 그리고 전 고점을 맞고 이 고점을 못 들어주고 떨어지면 말 그대로 모든 이슈가 폭발하면서 최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고 계시다가 이 친구가 전고점을 뚫을 때 얼마나 강한 거래량을 갖고 있고 또 과감하게 뚫고 이 저우에 있는 전고점을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어야 박셀바이오는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봉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 저항대 부딪히면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놓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월봉 전고점 맞고 한 번 더 떨어지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가 이 주식은 꼭 올라갈 거야. 이 주식은 꼭 떨어질 거야. 이런 건 모르죠. 그걸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전재산 갖다 다 넣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 영역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셀바이오에 움직일 수 있는 박스권 상황은 딱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렇게가 되죠. 즉 오늘의 시가가 95,000원. 그리고 이날의 그 5일 선단 평균이 18만 원이기 때문에 이 폭만 해도 거의 4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놀 수 있어야 이 친구가 옆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박스권 하단 이탈만 하지 않고 돌파해주면 더 크게 날아갈 거고 여기서 돌파 못해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깝게는 일봉에서 이렇게 2월 23일 날 형성된 이 변곡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다 다시 반등했다. 그럼 다시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고 또 모든 호재와 이슈가 터지면서 이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면 홀딩, 그리고 이전 고점 맞고 급하게 밀리면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이 박셀바이오는 가장 정확한 대응법 같습니다. 자, 이상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수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잘 버텨주는 박셀바이오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